버지니아주가 4월 1일부터 제한 조치를 더 완화하고 백신 접종 대상자도 더 늘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조 달러에 달하는 새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 위해 증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물가 급등을 막고 돈풀기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인종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기 참사가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나섰으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4월 1일부터 버지니아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더 완화됩니다. 랄프 노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가 안정되고 백신 접종자 수도 빠르게 늘자 새로운 코로나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실내 모임은 50명으로 늘어나고 야외 모임 인원도 100명까지 허용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도 몇 주 안에 버지니아 거주민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지니아의 코로나19 제한 조치가 4월 1일부터 더 완화됩니다. 랄프 노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버지니아의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더 풀고 몇 주 안에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접종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완화된 기준을 보면 실내 모임은 현재 25명에서 50명으로 실외 모임은 100명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간 연기됐던 결혼식이나 스포츠 행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오락 행사는 최대 30% 개방해 5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야외 행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30%까지 개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장들도 경기장 규모의 30%까지는 팬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외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 마스크 착용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실내외 제한 조치들이 완화됨에 따라 그간 취소됐던 버지니아의 각종 행사들도 줄지어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덴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버지니아의 코로나19 신규 감염 사례와 예방접종 비율이 낙관적이라고 말하며 현재 버지니아 주민 4명 중 1명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7%까지 올라갔던 버지니아의 1월 코로나19 확진율도 3월인 현재는 5.6%로 크게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버지니아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자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우든 카운티는 원비에 해당하는 모든 거주민을 대상으로 백신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페어팩스는 어제부터 현재 접종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범위를 넓혔습니다. 노덴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다음 주에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5배 이상 늘려 할당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 백신 배포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접종 완료자 숫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최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3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바이든의 경제 공약들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 건설, 기후변화 대처 등 뉴딜 정책에 집중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자본이득세 등 증세를 고려하고 있어 공화당이나 월가 등 재계에서는 큰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3조 달러 규모의 2차 슈퍼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에 서명한 데 이어 천문학적 액수의 재정 정책을 연달아 추진하는 겁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단기간에 시행되는 긴급 대책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장기적인 정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부양안에는 경기 부양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경제 불평등 축소,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모두 3조 달러가 투입되는 추가 부양안은 인프라 투자와 소득 재분배, 지구 온난화 등 세부 사안별로 나눠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도로, 다리, 철도, 항만,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만 1조 달러를 투입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 통신망을 확충하고 근로자 직업훈련 투자, 에너지 효율 주택 건설 등의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있는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키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양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말에 만료될 예정인 자녀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유치원 등의 무상교육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같은 안들은 현재 의회가 분열된 만큼 통과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다란 지적입니다. 민주당원들 역시 모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부양안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기업에 대한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대폭 올리는 한편 현재 37%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로 높이는 고소득층 증세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연 40만 달러 이하 소득의 가구에 대해선 연방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다 보면 이 약속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부양안이 10년에 걸쳐 3조 달러에 이르면 이는 GDP의 1%에 해당되고 현재 예상치를 넘어서는 연방 지출의 5%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지지층인 진보 진영은 미국인들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생각한다는 갤럽 여론조사 등을 들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진보주의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조 바이든 공약 중 일부인 인프라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대규모 추가 재정 정책은 대규모 증시라는 트로이 목마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앞으로 물가 급등을 막아내고 지속적인 돈 풀기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은 지금은 5조 달러 이상 풀린 자금 때문에 물가 급등을 지나치게 우려할 때가 아니라 아직도 경기 부양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 조타수인 중앙은행장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바이든 경제사령탑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코로나 경제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향후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연방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연방하원재무위원회 보고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바이든 패키지 1조 9천억 달러를 포함해 5조 달러 이상 풀린 엄청난 자금 때문에 물가 급등이 우려되고 있는 데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은 물가를 잡을 여러 방법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특히 물가가 오를 수 있으나 큰 폭은 아니며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effect on inflation will be neither particularly large nor persistent. And we don't think that a one-time surge in spending leading to temporary price increases would disrupt that. 취임 후 처음으로 같은 하원 재무위원회 보고한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은 물가 급등을 걱정하기보다는 더 많은 부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집행에 이어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The country is still down nearly 10 million jobs from its pre-pandemic peak. I looked at data like these and I worried that the COVID economy was going to keep hurting millions of people now. 미국의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 탈출을 위한 재정과 통화금리 정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전임자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진단과 해법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현재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인 2% 인상을 밑도는 2월에 1.7%에 그쳤고 4월부터 6월까지 2.9%까지 급등할 수는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다시 2.5%로 내려가는 등 일시적인 현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던 고용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을 통한 돈 풀기를 지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연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2024년에나 제로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월 1,200억 달러씩 재무부 국채와 주택담보모기증권을 매입해 그만큼 돈을 푸는 정책도 지속 시행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계획법으로 1조 9천억 달러를 집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3조 달러 규모의 그린 인프라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새 회계년도 시작에 맞춰 본격 추진해 독자 가계를 모색할 3조 달러 규모의 그린 인프라 패키지를 추진하게 되면
미국민들에게는 일회성이 아니라 완전 고용 회복 시대까지 매달 $2,000씩 연속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올리고 연소득 $400만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올리며 자본이득세도 더 부과하는 30년 만에 첫 세금 인상도 모색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요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항하는 목소리가 미 전역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인종과 재산에 따라 백신 접종률도 크게 차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2배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보다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소수인종의 백신 접종률은 백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부유한 지역의 사람들이 백신을 먼저 맞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차 접종을 받은 사람 중 흑인은 7.6%, 히스패닉은 8.7%로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비율 중 흑인과 히스패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3%와 18%인 걸 감안하면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히스패닉과 흑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가 높다는 연구를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카이저 가족재단의 인종별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백인은 평균적으로 흑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백신을 받았습니다. 유색인종의 접종률은 주별로도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경우 인구 대비 접종률이 가장 높은 70%를 기록했지만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흑인들의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반대를 보여 플로리다 거주 히스패닉의 접종률이 가장 높았으며 조지아주의 경우에도 30%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인구 비율과 거의 같게 나타났지만 펜실베니아와 버지니아 같은 일부 주에서는 약간 낮게 보고됐습니다. 백인이 모든 인종 중 접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히스패닉에 비해 2배 가까이 백신 접종률이 높았고 조지아주에서는 그 차이가 5배에 달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재산과 건강 사이에 강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구당 수입이 높은 뉴욕시의 경우 다른 주에 비해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수인종들은 대체로 백인보다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 인터넷이 필요하고 백신 접종 시설에 갈 교통수단, 그리고 백신 접종을 위해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 직장에 다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소수민족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취약계층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인종 간 벌어진 백신 접종률 차이를 극복하고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지아 애틀란타에 이어 콜로라도 볼더에서 총기 참사가 잇따르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입 시 신원 조회 확대와 공격용 고성능 무기 금지 등 총기 규제 강화를 모색하고 나섰으나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상원은 하원이 가결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을 곧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파가 나와 독자 가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 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총기 비곡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으나 총기 규제 강화는 30년 동안이나 겉돌고 있습니다.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조준 총격으로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나 목숨을 잃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콜로라도 볼더의 슈퍼마켓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 경찰관 1명을 포함해 10명이나 숨지는 총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애틀란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의 총기 참사의 슬픔과 고통이 채 가셔지기도 전에 콜로라도에서 총기 비극이 벌어졌다면서 연방 상원은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킨 신원조회 확대, 공격용 고성능 무기 금지 법안을 조속히 최종 가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n ban assault weapons and high-capacity magazines. The United States Senate, I hope some are listening, should immediately pass the 2 House-passed bills that close loopholes in the background check system. 연방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민주당의 척슈머 대표는 하원 가결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을 상원 본회의에서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 강화 법안들이 1994년에 이어 30년 만에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반분돼 있는 연방 상원에서 열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의 조맨신 상원의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신원조회 확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표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상원은 단 한 명만 이탈해도 독자 가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신원조회 확대안은 거의 대부분의 총기 구입과 이전 시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용과 같은 공격용 무기와 한 번에 수십, 수백 발씩 자동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살상 무기는 금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기시와 온라인 거래시 등에서는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 총기를 구입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나 총기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틀랜타 총격법은 이번 사건을 저지르기 수시간 전에 9mm 권총을 손쉽게 구입했으며 콜로라도 총기 난사범은 수일 전 공격용 라이플 장총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는 2013년 커네티컷주 샌디욱 초등학교에서의 총기 난사로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지는 초대형 총기 비극이 벌어졌을 때도 총기 규제 강화에는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